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 한 내용은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제일 간단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설명 변수 x가 한 개이고 반응 변수 y도 한 개인 경우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오차 i라고 하는 1차 함수 관계로 모형화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그 직선으로 이제 적합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그 적합을 할 때 원래 데이터와 적합된 식하고의 차이, 그것을 잔차라고 했는데요. 그들을 다 더하면 0이 되니까 그런 잔차를 제곱해서 모두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그런 직선식을 구하자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추정되는 회귀식이었고요. 그래서 y 햇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라고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게 된 거죠. 그럴 경우 설명 변수 x와 y의 관계에서 회귀계수 베타가 0이면은 x 값을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베타 햇 곱하기 x니까 0이 돼 버리니까 y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회귀계수 베타 햇이 y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베타 햇 이꼬르 0인가 아닌가는 회귀계수가 0인가 아닌가 하는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검정을 T 검정을 통해서 한 것. 그래서 회귀식 추정하는 것 하나, 회귀계수의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 검정하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시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내용을 진행할 것인가 그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으로 보면 뭐 분산을 분석하는 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잔차라고 하는 거를 제곱을 해서 그 합이 최소가 되게 회귀식을 구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 보면은 슬라이드 이쪽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제곱합의 분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왼쪽 식 이꼬르 우측 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 식은 TSS는 SSR 플러스 SS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은 관심이 반응 변수 Y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YI에서 Y바를 빼면은 평균적인 모습에서 얼마나 Y가 이제 움직임이 있는가, Y의 변동을 말하잖아요. 반응값, 반응 변수의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Y라고 하는 변동의 움직임 전체는 Y hat I 마이너스 Y 바는 즉 회귀식으로 예측한 회귀 모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변동되는 부분과 yi 마이너스 y hat i는 그거는 이제 잔차였잖아요. 오차. 즉 회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반응 변수 y의 변동은 회귀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부분과 회귀식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분할이 된다. 라는 게 거기 제곱합의 분할입니다. 그래서 TSS는 total sum of square. 그러니까 전체 제곱합이 되는 거고요. SSR은 sum of square regression. 그 회귀 제곱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SSE는 sum of square error, 오차 제곱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Y의 변동이 있고요. 그것은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할이 된다. 그랬을 때 R제곱이라고 하는 게 그 옆에 나와 있죠. R제곱. R제곱을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R제곱을 뭐라고요? 결정계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모형의 설명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R제곱은 TSS, Y의 전체 변동 중 SSR,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SSR이라고 하는 것은 SSR이라는 건 그 좌측식에 보면 TSS-SSE가 되잖아요. 그래서 1 빼기 TSS분의 SSE 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제곱은 뭐라고요? 결정계수 또는 모형의 설명력이라고 하고 그것은 전체 Y의 변동 중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양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곱을 한 거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SSR 즉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1일 경우는 오차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전체 Y의 변동 중 회귀 모형에서 100%다 설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정계수 즉 모형의 설명력은 클수록 좋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제곱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 제곱해서 계산하는 게 분산이 그렇게 제곱해서 계산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를 따서 ANOVA 테이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왼쪽에 요인은 회귀 모형에 의한 부분, 오차에 의한 부분 두 개를 합한 게 전체고요. 제곱합은 회귀 제곱합은 위에서 표현된 대로 SSR, 오차 제곱합은 SSE,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제곱합 TSS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자유도는 회귀 모형인 같은 거 설명 변수의 개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1입니다. 전체 자유도는 자료수 빼기 1, n-1이잖아요.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개 더해서 n-1이 되기 위해서는 n-2가 됩니다. 전체 제곱합을 뭐로? 자유도로 나눈 게 이제 평균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mean square regression에서 평균 제곱 평균 회귀 제곱합 이런 거죠. 그 다음에 MSE라고 하는 건 mean square error 이런 거죠. 오차 그러니까 평균 제곱 오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잔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것. 그래서 MSE라고 하는 게 바로 시그마 헷 제곱, 즉 오차의 분산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mean square error. 그래서 시그마 헷 제곱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F 검정은 즉 MSE 옆에 있는 MSE 분의 MSR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차 부분에 대한 평균 제곱 오차에 비해서 평균 제곱 회귀 부분이 크면 클수록 F 값이 커지고 F 값이 커진다는 건 MSR 회귀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건 모형이 유용하다라는 거죠. 유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F 검정 결과가 여러분들 유의해야 우리가 모형의 유용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하면 첫 번째 회귀식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해야 되고요. 1교시 때 한 겁니다. 세 번째 모형의 설명력 R제곱을 꼭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형의 유의성 이것은 분산 분석표의 F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럴 때 이 F검정은 모형의 유의성 검정인데요. 설명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베타 개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울기가. 그래서 모형의 유의성 검정과 회귀 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결과는 항상 같게 나온다. 동일한 결과를 준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에서 위에 설명을 안 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제곱합을 분할을 할 때 전체 제곱합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이면 회귀 모형을 회귀 분석을 수행해도 결과를 별로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했어요. 학생이 모두 다 100점을 맞았다고 해봐요. 그럼 yi 값들이 다 100점이죠. 평균 y 받을 0이죠. 100점이죠. 그러니까 전체 제곱합이 0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건 낮건 이런 것들이 학생의 시험 성적에 아무런 관련을 못 주거든요. 왜냐하면 다 100점을 맞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전체 제곱합이 너무 작으면 즉 반응값이 전부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그럴 경우는 회귀 분석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회귀 분석을 수행할 가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던 결정계수 R 스퀘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회귀식이
반응 변수 y의 변이를 도대체 얼마나 설명하느냐. 그래서 전체 제곱합, 회기 제곱합, 오차 제곱합에서 r 제곱은 TSS분의 SSR로 계산되고요. 그 아래 아웃풋을 한번 보실래요? R 스퀘어에서 97.9%라고 돼 있죠. 는 전체 제곱합이 거기 얼마예요? 6842.2. 모델이라고 돼 있는 게 회기를 말하고요. 에라가 오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6842.2분의 6695.3을 하면 0.979, 즉 97.9%가 나오고요. 이 말의 의미는 Y의 움직임 중 97.9%가 우리가 적합한 회기식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좋은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앞서 했던 분산 분석표 Analysis of Variance라고 되어 있고요. 아웃풋에 보면 그게 아노바라는 거예요. Analysis AN, of의 O, VARIANC의 VA. 그럼 아노바가 되잖아요. 그 소스라고 하는 게 이제 요인이고요. 모델이 회기를 말하고요. 에라가 오차를 말하고요. 토탈이 전체를 말합니다. 자유도를 보면요. 모델에 설명변수가 하나니까 1이고요. 토탈은 전체 자료수가 12개니까 12 빼기 1 해서 11이 된 거고요. 에라는 n-2, 즉 12 빼기 2에서 10이 된 겁니다. SSR이 6695.3이고요. SSE가 147.0, 두 개를 더한 토탈 썸 오브 스퀘어 TSS가 6842.2입니다. 그 옆에 MS라고 되어 있는 게 MSR은 6695.3 나누기 자유도 1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6695.3이고요. 에라라고 되어 있는데 SSE가 147.0이고요. 나누기 자유도 10으로 하면 14.7이 바로 MSE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그마 헷 제곱 오차 분산의 추정치가 됩니다. 그 다음 그 F 값은 바로 옆에 있는 MSR 6695.3 나누기 14.7를 하면 455.54가 나오고요. 그에 따른 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하는 P값은 0.000으로 아까 회기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회기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첫 번째 시간에 T 검정을 통해서 했죠. 그때 T값이 21.34였습니다. 그 T 검정을 제곱하면 바로 거기 나와 있는 F값 455.54가 나옵니다. 즉 21.34에 제곱을 하면 455.54가 나오고 설명 변수가 하나인 단순 선형 회기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회기계수의 유의성 검정과 모형의 유의성 검정의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이야기된 내용이 글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정계수를 보도록 할게요. 결정계수는 모형, 회기식에 얼마나 잘 그 자료를 적합시키고 있는가 하는 적합도의 한 측도다. 즉 전체 Y의 움직임, 즉 전체 제곱합 중에서 회기제곱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R제곱 이꼬로 TSS분의 SSR이죠. 즉 반응 변수의 총 움직임, 변이를 회기식이 얼마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고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에 존재하며 SSR이 0일 땐 0이고요. SSR하고 TSS가 같을 때가 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기식이 우리가 본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순 회기 분석의 경우 결정계수 R제곱은 설명변수 X와 반응변수 Y의 상관계수의 제곱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수식으로도 유도가 됩니다. 앞서 있는 슬라이드의 결과를 보면요. 결정계수 R스퀘어는 반응변수 총변이 TSS가 6842.2고요. 그중 SSR이 6695.3이죠. 그리고 오차는 6842.2 빼기 6695.3에서 147이죠. 그래서 결정계수는 TSS 6842.2 분의 SSR 6695.3 이꼬르 97.9%로서 이는 반응 변수의 전체 움직임 변이 중 97.9%가 회기식에 의해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회귀계수의 유의성과 결정계수,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통계적으로 검증한 거죠. 결정계수는 전체 Y의 움직임 중 몇 퍼센트나 회귀시계에서 설명이 되는가는 실제적 설명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회귀 분석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회귀계수 즉 베타에 대한 유의성이 인정이 되고 즉 기무가설 베타 이퀄 0이 기각이 됐다 이런 거죠. 결정계수 모형의 설명력이 큰 경우 이럴 경우는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기울기에 대한 즉 베타 이퀄 0에 대한 유의성이 인정된다는 건 기무가설 베타 이퀄 0이 기각된 거죠. 결정계수 즉 모형의 설명력이 작은 경우는 설명 변수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 크기는 작은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베타에 대한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말은 기무가설 H0 이퀄 베타 이퀄 0이 기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모형 설명력이 커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는 일단은 설명 변수가 X가 반응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는 샘플이 너무 작다든지 또는 특이한 값이 존재한다든지 회귀 분석을 할 때 오창에 대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회귀 분석에서는 반응 변수 Y가 초점이 되는데요. 반응 변수 Y에 대해서 이제 예측 구간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설명 변수의 값이 x 이퀄 x0일 때 반응 변수에 대한 예측 값은 뭐냐? 그럼 뭐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y 햇은 a 플러스 b x0라고 이제 예측식을 구했잖아요. 회귀식을. 그럼 광고비가 50일 때 매출액의 예측 값은 얼마냐면 y 햇은 3.285 절편 구했죠? 플러스 베타 햇 1.59716 곱하기 x에 해당되는 값 50을 곱하면 83.1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화면 같이 50을 집어넣으면 그것에 대응되는 예측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슬라이드 6쪽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 구간하고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했듯이 광고비가 x 이퀄 50일 때 이런 거죠. x 이퀄 x0일 때 반응 변수 y의 예측값은 y 햇을 말하잖아요. y 햇. 예측값은 어디서 어디 사이일까 이런 거죠. 신뢰 구간. 즉 설명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 개별적인 반응 변수 y에 대한 이제 신뢰 구간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광고비가 얼마일 때? 50일 때. 광고비가 50일 때 그 해당되는 대리점의 매출액 매출액 Y 된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또는 어떤 아버지의 키를 X라고 하면 그게 170cm일 때 그 아들의 키 Y죠. Y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의 값에 대한 예측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까 이렇게 구하는 의미고요. 그 아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되어 있는 건 x 이퀄 x0일 때, 즉 설명 변수 값이 x0일 때 반응 변수의 평균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반응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것의 평균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 변수의 특정한 값이 주었을 때 반응 변수의 평균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그래서 예를 보면요. 광고비가 x0 이퀄 50인 대리점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대리점이 5개가 있다면 그 5개 대리점의 평균 매출액 Y바죠. Y바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 또는 키가 170인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키가 170인 아버지들이 한 10명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10명에 해당되는 아들들이 있겠죠. 그 아들들의 평균 키 Y바에 대한 신뢰 구간. 위에 예측 구간은 뭐예요? Y 햇에 대한 하나의 값에 대한 신뢰 구간을 예측 구간이라고 하고 x 이퀄 50인 y 값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Y바 평균 매출액에 대한 신뢰 구간을 그냥 신뢰 구간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측 구간은 개별값 하나에 대한 것, 신뢰 구간은 반응 변수값 여러 개에 대한 평균값에 대한 신뢰 구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럼 이상의 내용을,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여러분들이 내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바로 매출액.sav라고 하는 SPSS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매출액.sav를 불러오면요, 맨 왼쪽에 컴퍼니라고 되어 있죠. 맨 왼쪽에 컴퍼니, 그건 회사 아이디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12개 회사예요. 그 옆에 ADVR은 뭐예요? 광고비를 말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광고비 11, 두 번째 회사는 19, 해서 마지막 12번째 회사는 49, 이렇게 광고비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SALES는 세일즈는 바로 뭐예요? 매출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사의 매출액은 230, 두 번째 회사의 매출액은 320, 해서 12번째 마지막 회사의 매출액은 890,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입력이 되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분석이라는 메뉴를 누르면요, 그 아래 쭉 나오는 것 중에 거기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회귀 분석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 버튼을 누르면 우측에 또 회귀 분석 메뉴들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뭘 표현했어요? 선형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선형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좌측에 보면 이제 회귀 분석 대화 상자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왼쪽에 회사 광고비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변수 중에 매출액을 그 종속 변수에 Y에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라고 하는 X가 독립 변수죠. 그것에 광고비를 이렇게 클릭해서 옮겨놓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 써도 되지만 그 아래 케이스 설명, 그러면 회사 아이디 번호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회귀 모형 대화 상자의 메뉴 보면 뭐 통계량도 있고요, 도표도 있고요, 저장도 있고, 옵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도표라는 걸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에 하이 메뉴가 뜨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X축 가로축에 ZPRED라는 걸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Y에는 ZRESID라는 걸 갖다 놨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뭔지를 모를 거예요. Z는 표준화됐다라는 거고요. RESID는 레지두얼, 잔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화 잔차 값을 Y에, X는 ZPRED는 표준화 예측 값을 X에 둬서 도표를 그려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표준화 잔차 도표에도 뭐예요? 히스토그램에 체크가 돼 있죠. 그 아래는 정규 확률 도표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 그런 그림, 도표들을 다 그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회귀 모형의 설명력, 결정계수 R제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모형의 유의성 검정을 F 검정을 통해서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예측 구간과 신뢰 구간, SPSS의 회귀 분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SPSS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한 것들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지정한 결과가 출력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